자,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패러디한 시예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 교과서에 있을 때 가장 이제 같이 잘 출제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장정일 씨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패러디시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이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주제도 좀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똑같은 척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똑같아요. 그 어떤 진행 과정이, 내용 진행 과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그냥 똑같이 쓴 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좀 반전이 있는 그런 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하실 때는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그 김춘수의 꽃이랑 거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김춘수의 꽃을 듣고 이거를 이제 들으러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자, 이제 내가, 여기서 이 내는 뭐예요? 화자죠? 네, 화자. 화자이면서 꽃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인식의 주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추를 누르다. 이 단추를 누르는 행위가 뭡니까? 단추를 누르는 행위가 인식의 행위죠. 그죠? 인식의 행위. 꽃에서는 그랬어요. 그죠? 네. 나는 인식의 주체였고 단추를 누르는 것은 인식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단추를 누르면,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뭐예요? 그는 인식의 대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인식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인식을 했더니 인식을 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디오는 뭐예요? 의미 없는 존재죠. 그쵸? 네,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 그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이랑 똑같아요. 네, 처음이 아니라 그 꽃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을 봅시다. 그런데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뭐 했을 때? 인식을 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전파는 뭐겠어요? 그렇죠. 의미 있는 존재죠. 그죠? 의미 있는 존재.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면을 보면,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내가 그를 인식한 것처럼, 누가, 여기서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뭐예요? 인식의 주체죠? 네, 인식의 주체.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다오는 뭡니까? 나를 인식해다오. 이런 의미인데, 자,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요게 좀 다른데, 이게 원래 꽃에서는 이 부분이 뭐였죠? 나의 본질에 알맞는, 그죠? 나의 본질에 알맞게 나를 인식해다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은 나의, 물론 이제 이게 나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태를 나타내려고 이 말을 썼다기보다는 내가 어떻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의 본질에 맞게끔 나를 인식해다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나는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의 어떤 삭막하고 이기적인 어떤 사람들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굳어버렸다, 황량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삭막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에서 삭막하다라고 하면 인간성 결여예요. 네, 인간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인간성이 사라지는 현실, 현대 사회,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그러한 상태니까 와서 버튼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겠죠? 이런 몰인간성, 그 다음에 현대사의 삭막함, 이런 내면이 조금은 해결이 될 것이다. 따뜻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여기서 전파는 뭐였어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년을 보시면 이게 좀 달라요.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우리로 확장됐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어요? 나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로, 아이고, 거꾸로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고 싶대요? 우리들은 모두, 그렇죠, 사랑이 되고 싶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의미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인식론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식론으로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 인식론으로 봤을 때 그 어쨌든 의미 있는 존재가 여기서는 이제 사랑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 사랑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사랑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사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서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버린 거죠. 메마른 사랑 속 나의 마음, 나의 내면, 이 메마른 나의 내면을 버튼을 눌러서 다시 사랑이 샘솟게 해다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의 사랑이 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보면 되게 아름다운 시 같죠. 근데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랑이 되고 싶대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는 사랑과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디오도 사랑,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써드릴게요. 이거는 사랑이고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끄고 싶을 때는 끄고 켜고 싶을 때는 켤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인스턴트식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뭐 이건 뭐 괜찮잖아요. 이런 내용은, 그죠? 근데 누군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기를 원하냐면 편의적인 사랑이 되기를 원해요. 편의적이 뭐야? 편한 거. 편한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게 되면 하고, 또 그냥 쉽게 변하면 버리고, 또 다른 사랑 하고, 뭐 이런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현대인들이요. 아시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는 긍정적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작가가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나는 긍정적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편의적인 사랑을 원하는 나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사실 비판의 대상, 풍자의 대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패러디십니다. 그래서 김춘수는 누구죠? 예.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패러디한 시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을 본뜬 거예요. 근데 주제는 전혀 달라요. 형식은 본떴지만 주제는 전혀 다릅니다. 예. 김춘수의 꽃은 의미론, 인식론, 존재론에 포커스를 두고 시를 썼다면 이 시의 주제는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는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는 시예요. 이렇게 주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은 여기서 뭐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단추를 눌러주었더니 전파가 되었다. 이것이 김춘수의 꽃의 형식을 그대로 따왔잖아요. 단어만 좀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형식을 따왔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형식을 따오면 재밌겠다 해서 따온 거고, 마지막에 반전까지 줄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걸 따온 것 자체가, 인식론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는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했다는 그 자체, 형식을 따왔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니?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는 현대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나예요. 네, 나, 화자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랑 이 형식이 얼마나 비슷한지, 예, 꽃의 형식을 어떻게 본따 왔는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금 이제 다르죠. 굳어버린 핏줄기 황량한 가슴속 요 형식도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그 마지막 년, 예, 마지막 년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 형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제의 차이점,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예, 이 시는 핵심을 이제 잡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을 좀 볼게요. 요걸 빼먹었네. 표현상 특징. 자, 표현상 특징도 일단 뭐 패러디는 했으니까. 두 번째는 요건 좀 비슷한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요것도 똑같죠?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꽃에서 추상적 개념은 뭐죠?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 뭐 인식론 이런 추상적 개념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추상적 개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 사물 뭡니까? 라디오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한 형식은 같지만, 표현상 특징은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요거까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